이걸 왜 궁금해? 자, 봅시다. 아니, 내가 저거 옆에서 볼래요. 시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스토킹이야? 아니, 자, 명제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으로 가봐야 하니까. 뭐라고? 아, 왜? 안 춥다고. 왜 그래? 그냥 토요일날 괜찮은 집 앞에서 내긴 봐. 지금 야, 번호 알지? 재원이 선언했습니다. 남자 손 잡는 거 좋다. 자, 명제 들어갑시다. 자, 명제 형광펜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명제에서 체크할 것들 다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명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합 파트 배웠잖아요. 그죠? 집합이랑 떼어낼 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약간 태호랑 재원이 같은 사이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일단 저희 의자를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띄워도 돼. 좀 띄워. 네. 자,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집합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임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자,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형광펜 체크.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성민쌤은 개못생겼다. 명제일까요? 아니요. 나요. 주관적이죠? 재원이는 못생겼다. 명제인가요? 네. 이 대답 나올 줄 알았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난 잘생겼다 생각해. 장난이야, 재원. 자, 그래서 주관적이라고요. 주관적인 거는 명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조건과 진리집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x를 포함해서 x 값에 따라서부터 형광펜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결정되는 식, 얘를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건 진짜 명확한 어떤 문장이 명제고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x값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별되는 식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형광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 즉 P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 걔를 만족시킨 애들을 다 모아놓은 애가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집합으로 뭔가 다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밑에 예제 적어놨죠? 조건 P라고 하는 애가 뭐냐? X는 6의 약수다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애가 1, 2, 3, 6이잖아. 얘네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애,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명제의 조건의 부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반대된다라는 걸 부정하는, 그게 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원이가 전교 1등을 했대. 그건 명제다. 그걸 내가 부정시키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재원이는 전교 1등이다 라는 명제를 내가 부정시키면은 재원이는 전교 1등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등장하겠지. 자, 만약에 재원이가 전교 1등이다, 이게 참이었어. 그럼 내가 부정시킨 재원이는 전교 1등이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재원이가 전교 1등이다 라는 게 거짓이었다면은 재원이는 전교 1등이 아니다, 걔는 참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는 그렇게 부담되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얘는 기말고사 때 범위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조건 P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애가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라지 P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 P라고 하는 애를 부정시키게 된다면요,
부정됐다에 대한 의미로 물결표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조건 P를 부정시키면은 not P라고 합니다. 얘 읽을 때 not P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가 아니다 라고 바꾸는 게 not P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보게 되면은 not P를 부정시키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내가 앞면과 뒷면이 있다라고 칠게. 앞면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 부정시키면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반대를 또 반대시키면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애를 부정시키고 부정시키면 자기 자신으로 온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부정시켰어요. 나피라고 하는 이 집합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찾아보게 되면은 집합 부분에서 P가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P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 파트에서 어떤 걸로 나타냈었어? 여집합이죠. 민지 왜? 네? 아, 혹시 여기서 띵 하고 소리가 나면은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저장 공간이 얼마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깜빡하고 동영상들을 안 지웠어. 혹시나. 여집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not P라고 하는 애 진리집합은 P에 대한 여집합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들에 대한 이제 뭐 조건들에 맞춰서 문제들을 풀어내실 건데 그 계산은 집합으로 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명제 파트에서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또는과 그리고가 나와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하긴 했거든요. 집합 파트 하면서. 자,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합집합하고 교집합을 할 때 또는이라는 것과 그리고라고 하는 게 들어갔거든요. 또는은 어떤 개념이야? 태호야. A거나 B거나 둘다 그게 어떤 개념이지? 합집합 개념이야? 교집합 개념이야? 합집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 개념이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형광펜 그리고 또는 형광펜 하고 거기 위에다가 합집합, 교집합 적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P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P에 대한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었죠. 다음 Q에 대한 집합 라지 Q라고 적을게요. 그리고니까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그래서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교집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P와 Q 둘 다 만족돼야 되는 거야. 둘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만족돼서는 안 돼. 둘 다 만족돼야 되는 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 그리고 또는 이라는 이 말을 왜 배우냐면요. 지금 파트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우리 대수 파트, 미적분 원 파트, 특히 미적분 원 파트에 들어가면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 문제들을 풀어내갈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또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가 나오면 둘 다 만족, 또는이 나오면 하나만 만족.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P 또는 Q 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는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P와 Q에 대한 합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얘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또는가 그리고다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P 그리고 Q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부정을 시킵니다. 부정을 시키게 되면은 P에 대한 부정은 not P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맣게 적을게요. not P. 그리고 Q에 대한 거는 not Q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도 부정시켜야 돼. 그리고에 대한 반대는 또는이야. 알겠지? 기억해야 돼. 또는 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리집합은요. P 여집합, Q 여집합이 될 거고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나타내주는 게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부정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는 not P, not Q로 들어가는데 또는 대신에 그리고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해서 진리집합을 나타내게 되면은 P 여집합, Q 여집합에 대한 교집합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여기까지가 조건 P, Q에 대해서 또는 그리고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부정은 교재로 한번 같이 볼게요. 부등식에 대한 부정. 자, x가 a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잖아. 집중. 부정해야 돼요. 부정시키면은 부등호만 바꿔주면 되는데 방향은 당연하고요. 등호가 없다면 등호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동그라미도 보시게 되면은 등호 없는 상태잖아요. 부정을 시키게 되면은 작으면 사이에 껴 있던 게 큰 짝짝으로 바뀌고요. 등호 없으면 등호 넣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시죠? 부등식에 대한 부정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대표적인 예제로 하나 적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아니에요. 그냥 예제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1부터 해서 10까지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이때 조건 P라고 하는 이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 조건 P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애래. 얘가 조건이야. 알겠지?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게끔 하는 것. 세영이 피곤해, 어떡해. 참이 되고 거짓이 되게끔 하는 애가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을까? 만족되는 애 누구랑 누가 있어? 1이랑 3. 그래서 진리집합을 1, 3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Q에 대한 조건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라지 Q라고 하는 이 진리집합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만족시키는 애 3,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not Q라고 하는 애에 대한 진리집합은 뭘까? 자, 얘는 Q가 아닌 거잖아. 진리집합이 Q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 5를 제외한 거 나머지들 1, 2, 4, 6, 7, 8, 9, 10 이렇게 적어준 게 진리집합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P 그리고 Q라고 하는 애는 얘는 진리집합으로 바로 적어볼게요. 얘는 라지 P 교집합 라지 Q 이렇게 적어지겠죠? 그리고니까 교집합인 거야. 자, 그럼 두 개에 대한 교집합 얼마야? 3 이렇게 적어주는 게 P 그리고 Q에 대한 명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 또는 Q. 얘는 합집합이랬지? 그래서 진리집합을 적게 되면은 라지 P 합집합 Q가 되면서 1, 3,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명제입니다. 별건 없어요. 집합만 잘하시면 돼요. 집합만. 자, 혹시 집합이 약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복습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명제 P이면 Q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하거든요. 얘는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자, 이제 명제 중에서 특별한 녀석입니다. P이면 Q.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예요. 적어줄게요. P이면 Q이다. 도대체 오늘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다들 이렇게 피곤에 쩔어 계시고. 재원이 쌩쌩한데. 오늘 아침 농구 안 했어? 아침에요? 응. 저 아침에 농구 했는데 응. 너무 못해갖고 아침에 안 하게요. 아니 아침에 하면 좀 못해요. 아, 네가 못한다고? 네. 신기하다. 그럼 아침 안 일 때는 잘하고? 예. 진짜 밤에 개자는 네. 자, 그다음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P이면 Q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냐면요. 진리집합으로 그냥 딱 던져줄게요. 자, P이면 Q이다라는 게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P, Q라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 관계가 있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자, 재원이면 2고 학생이다. 태우면 2고 학생이다.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 2고 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집합이잖아. 거기에 대한 부분집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낸 게 부분집합에 대한 관계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태우면 광교고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맞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맞지 않는 관계는 그냥 여기다가 쭉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부분집합이 아니다 표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괄호에 발례 나온다. 그죠? 발례에다가 형광펜 해주고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반대되는 예시거든요. 반대되는 예시. 자, 이 반대되는 예시는 외워서는 안 돼요. 외워서는 안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각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얘가 아니다 싶은 것들 예시만 딱 하나 찾아주면 그게 발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발례에 대해서는요. P이면 Q이다 라는 게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발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임을 밝힐 때 발례가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발례가 단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있어도 된다. 자, 발례가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민쌤은 모쏠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근데 발례를 들어볼 수도 발례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발례가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쌤, 내가 알기로는 저 인간 여친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었어. 라는 예시가 있잖아. 걔가 있음으로써 내가 처음에 말했던 애가 틀리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게 발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면은 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 얘 맞나요? 맞을까요? 왜 아니에요?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제곱해도 양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예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단 하나만. 뭔가가 옳은 거다라고 나와 있을 때 아닌데 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살 때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주장을 막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걔를 깨부수는 거는 단 하나면 돼요. 하나가 여러분들 다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어요. 똑바로 사세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똑바로 살라고?
똑바로 안 사는 사람 있나 여기?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집합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뭐 P에 대한 여집합 뭐 이렇게 밖에 있는 부분 말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 자, 이제 모든이랑 어떤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합니다. 자, 얘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는 한국어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를 배운다. 자, 먼저 모든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자, p는 조건입니다. p이다 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거에 대해서 p를 다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나타낼게요. 어떤이라고 하는 말은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아니요, 여러분들 웃고 계시면 기분 좋습니다. 웃으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웃으세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말은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어떤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만족돼야 되는 거고요. 전부 다 만족돼야 되는 거고요. 어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 하나만 만족돼도 돼요. 단 하나만 만족돼도 되는 게 어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정 생각 한번 해볼게요. 모든에 대해서 반대는 어떤이고요. 어떤에 대해서 반대는 모든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에 대해서 역, 대우라는 거 배우면은 명제 파트가 끝납니다. 야. 그래서 개념 자체는 뭔가 많지는 않거든요. 어렵진 않습니다. 집합만 잘하시면 돼요. 야. 원래는 15 개정 이전에 역, 이, 대우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라고 하는 애가 빠졌어요. 솔직히 왜 빠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이 역이랑 대우는 어떤 관계에 있냐? 자, 보세요. 얘가 중요해요. 자, P이면 Q이다 라는 게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게 있는데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재원이는 모쏠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왜 아니잖아. 자, 그럼 순서를 바꿔요. 모쏠이면 재원이다 라는 명제가 되겠죠. 순서를 바꾼 게 역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관계가 있는 게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알려드릴게요. P라고 하는 명제를 부정시켜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도 부정시킵니다. 그러면 재원아 미안한데 계속 예시를 드릴게. 재원이는 모쏠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부정시킵니다. 재원이가 아니면 커플이다. 그게 부정된 관계죠. 이 부정된 관계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배웠습니다. 여기는 이라고 합니다. 아, 둘이 연애할래? 사랑 싸움 할 거야? 그래서 부정관계에 있는 거는 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순서 바꾸고 부정시킨 애가 여기 자리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명제와 얘와의 관계를 대우라고 하는 거고요. 이 대우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대우라고 하는 거 위주로 공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두 개 관계 이 관계고요. 여기 두 개 관계 역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 바꾼 거다. 그 다음 대우라고 하는 거는 순서 바꾸고 부정시킨 거야. 근데 대우가 왜 중요하냐? 자, 대우랑 기존에 있었던 명제랑 기존 명제와 대우가 된 명제요. 얘네 두 개는 참 거짓 관계가 똑같습니다. 참 거짓 관계가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요, 그 반대된 대우라고 하는 녀석은 참입니다. 자, 재원이는 모쏠이다 라는 명제를 대우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 바꾸면서 부정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원이는 모쏠이다예요. 대우시킵니다. 모쏠이 아니면 재원이가 아니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재원이가 모쏠이다, 얘를 거짓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대우시킵니다. 모쏠이 아니면 재원이가 아니다, 얘도 거짓이에요. 그죠? 자, 확실한 여러분 뇌리에 꽂힐 만한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원이는 모쏠이다가 참이라고 해볼게요. 대우 관계는 어떤 애냐? 모쏠이 아니면 재원이가 아니다, 참이죠. 모쏠이 아닌 애면은 재원이일 수가 없는 거잖아. 참이지? 미안해. 계속 예시 그렇게 들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우랑 기존에 있던 명제랑 참과 거짓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참고로 24년도, 그러니까 23년에 시행한 수능에서요, 21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 보기 중에서 이 대우 관계를 이용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데, 이 대우 관계를 떠올리지 못해서 오답률이 어마무시했어요. 오답률이 94%인가가 나왔었어요. 대우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대우를 생각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다음 마지막 3단 논법. 3단 논법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3단 논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다음,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 다음은 not R이면 not Q, not P 이렇게 한번 나타내볼까? 하나만 더 가지고 오자. not S. not S면 not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원숭이 엉덩이는 바에 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어떤 관계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거를 매개체로 해서요, 기차놀이를 하는 거예요. 기차놀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그냥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뭐냐? P이면 Q이다, 그대로 적죠. 자, Q이면 R이다, 기차처럼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관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뭔가 연결시킬 만한 건덕지가 없어 보이잖아. 하지만 얘랑 똑같은 게 존재해. 뭐냐면은 대우라고 하는 애야. 순서 바꾸면서 부정시키게 되면은 얘는 R이면 S라는 관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기차놀이로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차로 다 연결이 됐다, 그지? 근데 화살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 Q이면 S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S면 P이다. 맞는 말일까? 아니야.
화살표 방향이 없잖아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어떤 놈이냐? P가 있을 때 Q가 부분집합, 얘가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 했잖아. 그치? 이렇게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관계라고. 얘가 R, 얘가 S.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게 이 명제에 대한 관계입니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가 개념이고요.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부터 들어갑시다. 야. 야. 자, 연습 문제 1번 보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다음 명제 중에서 거짓인 것을 찾아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일단 전체 집합은 5까지 있고요. 전체 집합은 1, 2, 3, 4, 5다. 2, 3, 4, 5.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지? 이 어떤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하나만 있으면 돼. 단 하나만. 그러면 여기 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나요? 집중해. x 존재해요? 1이라는 숫자가 하나 존재하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참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2x-1이라고 하는 애가 11보다 작다. 자, 얘 맞나요? 아니에요? 왜죠? X에 5가 들어가면 성립이 안 돼요. x에 5가 들어가면 성립되는데요? 5가 잠깐만요. 10 빼기 1이니까 9 만족되는데요? 9를 잘못 받는 사람이 괜찮아요. 자, 1, 2, 3, 4, 5를 넣더라도 전부 다 만족되는 겁니다. 모두 다 만족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모든 x에 대하여 절대값. 왜 쿵쿵거려? 장난치지 마. 3x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운 게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맞는 말인가요? 틀렸습니다. 반례가 있죠. x는 3이라고 하는 애가 반례가 되겠습니다. 자, 왜? 3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은 그냥 빠르게 읽고 갈게요. 어떤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만족시키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 만족하죠? 그 다음 5번 어떤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만족합니다. x가 3, y가 4면은 만족되겠죠.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어떤 잘 구별하시고 연습 문제 2번 들어갑시다. 연습 문제 2번 보게 되면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이 있어요. P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Q라고 하는 애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에 대해서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P2고 Q이다야. P2고 Q. P2고니까 교집합이야. Q.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된다라는 뜻은 어떤 실수 x가 P 교집합 Q에 포함된다라는 게 거짓이 돼야 돼.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 생각해봐. 어떤 실수 x가 P 교집합 Q에 들어간다. 오케이? 단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였어. 근데 걔가 거짓이 된다는 거는 P 교집합 Q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가 될 때 거짓이 되냐? 아무것도 없을 때야.
아무것도 없으면은 단 하나도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그래서 이 거짓이 될 조건은 P교집합 Q라고 하는 애가 공집합이 된다는 거야. 겹쳐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어떤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을 때도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P라고 하는 애는 먼저 계산하게 되면요. X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식은 일단 K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쟤를 쳐다보고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X-K라고 하는 거 제곱 빼기 9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얘를 부등식을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얘는 9라고 기준점 세워줘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양변 루트 씌워서 X-K라고 하는 애가 풀마 3이다 라는 걸로 기준 세우는 거잖아. 그냥 얘는 부등식 푸는 거야.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안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을 세웠어. 기준 되는 거 X값을 찾아봤더니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과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부등호 방향 봤더니 크잖아. 그러면 큰 작작이야. K에서 3 뺀 게 당연히 더 작겠지. 그러니까 X 범위가 이렇게 되는 부등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겹쳐지면 안 돼요. 겹쳐지면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될 거냐? 수직선에 일단 P 진리집합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얘를 겹쳐지는 게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5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는 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네 두 개가 다 만족되어야지만 교집합이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부등식 푸는 거다, 그지?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는 2보다 작아야 돼. 저희 등호 들어가도 안 돼. 등호 들어가면 겹쳐져. 맞니? 그래서 등호 없이 풀어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는 5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위쪽에서 나오는 K 값의 범위는 K가 5보다 작다가 돼야 되고 밑에서 나오는 거는 K라고 하는 애가 2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얘네 둘 다 만족돼야지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요. 둘 다 만족시키는 거 K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걸로 범위 나오겠죠. 자,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 K값 3이랑 4겠습니다. 더하면 7이라고 하는 답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결국은 부등식 푸는 거죠. 그래서 명제 파트에 있어서는 집합, 부등식 뭐 이런 애들은 필수입니다. 공수원 개념 까먹으셨으면요. 복습하세요. 마더통 잡아서 푸는 학생, 착한 친구, 마스터 된 친구, 훌륭한 친구, 모르는데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 힘내세요. 연습 문제 3번 갑시다. 자, 연습 문제 3번.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1, 2, 땡땡땡, 10 이렇게 한번 적어도 볼게요. 다음. 야, P라고 하는 애가 8의 양의 약수래. 그러면 너네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진리집합으로 적어놔. P는 1, 2, 4, 8 이렇게. 다음 Q라고 하는 거 걔는 소수래. 그러면 2, 3, 5, 7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이때 not P이면 Q이다.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저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잘 봐. 야, not P이면 Q이다 라는 게 거짓이 돼야 돼. 자, 그러면 not P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 원소들 한번 찾아봅시다. P가 아닌 거잖아. P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애가 얘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 Q라고 하는 애는 찾아놨어. 2, 3, 5, 7이야. 근데 화살표 봐봐봐. 이 화살표는 어떤 의미라고 했냐면은 부분집합의 이런 의미라고 했었어. 자, 이렇게 생각해. 나 이제 여기에 있는 애는 화살이라고 생각할 거야. 화살이야. 근데 여기 있는 소문자,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잖아. 진리집합이니까. 애들이 커졌지. 맞아? 아니, 집중해봐. 중요해서 그래.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중요해서 그래. 얘가 작은 애들이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화살이라고 할게. 얘들이 커졌어. 화살 대신에 대포를 쏜다고 생각하세요. 대포로 바뀐 거예요. 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화살이 대포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것들 원소를 찾아봅시다. 얘가 거짓인 거, 뭐 때문에 거짓이야? 찾아봐. 6, 9. 이 세 개 때문에 거짓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 즉 발리의 합은 25 하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 연수 문제 5번 봅시다. 4번이요. 연수 문제 4번. 자, 연수 문제 4번 보게 되면요. P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4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 Q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어졌네요. 자, 일단 부등식이잖아, 얘들아. 부등식부터 다 풀어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부등식 풉시다.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4랑 4겠고요. 그 다음 부등호 방향 봤더니 큰큰 작작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Q입니다. Q에 대해서 부등호를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있겠다. 자, 다음 중 참인 명제만을 찾아보세요. 기억번 Q이면 R이다. 니은번 P이면 not Q이다. 다음 D급번 R이면 not P이다.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야, Q이면 R이다 라는 거는 Q라고 하는 이 노란 색깔 부분이 R이라고 하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냐는 거야. 맞을까? 얘가 얘에 포함되고 있니? 포함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번 봅시다. P라고 하는 애가 not Q에 포함이 되냐? 야, not Q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볼까? 얘를 부정시켜볼까? 부정시킨 거는 보라색으로 적을게요. 여기 있는 애 부정시켜봐. 기준은 안 바뀌어. 부등호만 바뀐댔어. 마이너스 3이랑 3이 있을 때 얘는 크거나 같았으니까 이제 작다라는 걸로 바뀐다고. 요렇게. 그 다음 얘는 작거나 같아였으니까 크다로 바뀌는 거라고요. 즉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부정된 애입니다. 얘가 not Q에 해당하는 거고요. 야, P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포함이 되니? 라는 걸로 물어본 겁니다.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됩니다. 여기에 있는 애가 더 밖에 있는 거잖아. 수직선으로 생각해봐. 마이너스 4, 4. 얘가 P에 대한 거잖아. Q는 마이너스 3, 3. 이렇게 돼 있는 애니까 포함시켜버리죠. 그래서 니은번 맞다. 다음 D급번 R이면 not P다. 야, not P 한번 찾아보자. 부정시켜봐. 이젠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감이 잡히겠지.
기준은 그대로 둬. 그 다음엔 부등호 방향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정된 거 이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R이면 not P다. 자, R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포함이 되니? 안 되죠. 얘가 왜 됩니까? 야, 얘는 3보다 작은 모든 숫자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됨? R이라고 하는 거는 3보다 작기만 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100도 된다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00을 못 품어준다고. 그래서 D급번은 틀린 겁니다. 나? 됐나요? 네? 아, 시계세요? 시계 썼어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7번, 미안합니다. 5번이요. 번호를 수정해놔가지고 지금 내가 보는 게 6번으로 나와 있어서요. 자,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하고 싶시다. 지금 6번까지는 하고 쉬어야 돼요. 지금 뒤에 실전 문제도 남아있어서 조금만 하고 쉴게요. 자, 연습 문제 5번 들어갑시다. 솔직하게 연습 문제 다 끝내고 쉬고 싶긴 한데 안 되겠고 일단 연습 문제 5번부터 빠르게 봅시다. 자, 연습 문제 5번 보게 되면요. 다음 PQ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어요. P교집합 Q라고 하는 애가 P. 다음 R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Q랑 합쳐졌을 때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야, 얘를 보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 집합이 안 되면 이거 못 푼다고, 문제를. 자, 이 집합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자, 먼저 P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집합이 뭔가가 있겠지. 근데 P하고 Q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P가 된다라는 거. 그럼 Q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P라고 하는 애를 다 포함시키게끔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야 교집합에서 P가 나오는 거잖아. 이건 집합대 하는 거야, 집합대.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봐봐. R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랑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나와야 돼. 얘는 어떤 모양이 돼야 돼? R이라고 하는 애가 P랑의 관계는 모르니까 Q랑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R 바깥쪽이랑 Q를 다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R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밖에 있다고 친다면 얘에 대해서 반대랑 Q랑 합쳤어. 근데 얘는 비어있잖아. 안 된다고. Q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PQR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기억번은 P이면 Q이다. 자, 얘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는 라지 P, 라지 Q, 부분집합 관계 맞니?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이다. 맞아? 맞지? 들어가 있잖아. 맞는 말. 니은번 R이면 Q이다. 자, 진리집합 관계 다시 한번 보자. 라지 R, 라지 Q가 있을 때 이렇게 부분집합 당연하죠. R이 Q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다. 맞고 D급번 P이면 not R이다. 야, not R이라고 하는 게 R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진리집합으로. 야, P라고 하는 애가 R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아니에요. 왜 아니죠? 여기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에요.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D급번은 틀렸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두 문제 까다로운 문제 맞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도 들고 온 이유는 집합 잘 하라고요. 집합 잘 하셔야 된다고. 자, 연습 문제 6번 보고 잠깐 쉬도록 하죠.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나는 그냥 1, 2, 땡땡땡 10 이렇게 적어 놓을게. 다음
P라고 하는 애는 6에 대한 양의 약수다. 그럼 바로 적어. P라고 하는 애는 1, 2, 3, 6이다. 다음 Q는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라는 거거든. 야, 그러면 2배수 이거나야, 이거나. 자, 이거나에다가 형광펜.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또는 이라고 적어 주세요. 이거나 라고 하는 말은 또는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배수 또는 3배수, 즉 합집합 2, 3, 4, 6, 8, 9, 10 이렇게 적히는 게 Q에 대한 집합입니다. 진리집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봅시다. not P, 이거는 교집합. not Q, 이면 R이다. 얘 진리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not P라고 하는 거는 P 여집합이야. 다음 not Q라고 하는 거는 Q 여집합이야. 얘네들에 대한 교집합이 R에 대한 부분집합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얘가 만족되는 집합 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수를 센다. 자,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애 한번 보시죠. 야, 여집합이 많아. 여집합이 졸라 많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칙을 사용을 했었지? 드모르간. 그래서 얘를 드모르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P 합집합 Q에 대한 여집합 부분이야. 얘가 R에 포함이 된대. 이때 R에 대한 개수를 세야 되는 거거든. 자, P 합집합 Q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P 합집합 Q라고 하는 애. 구해놨잖아. 얘네들에 대한 합집합을 직접 적어요. 그러면 1, 2, 3, 4, 6, 8, 9, 10이에요.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는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1, 2, 3, 4, 5 없다. 6, 7 없다. 8, 9, 10 얘네 두 개네. 자, 그러면 R에 대한 개수는 총 몇 개가 될까요? 네? 몇 개요? 몇 개, 몇 개? 못 들었어. 몇 개? 4개. 4개?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를 제로 바꿔봅시다. 집합 5, 7이라고 하는 애가 R에 대한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애가 5랑 7이야. 5랑 7을 반드시 가지는 R에 대한 부분집합 개수 2의 8제곱 256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 3개 남은 거 보고 실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틀리면 어떡해요? 맞춤법, 아니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맞춤법은 AI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돼야 돼. 자, 시작합시다. 연습 문제 7번입니다.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아니, 문제 잡아버려서 다시 잡아. 아, 왜 그래? 나 안 해먹었어. 아, 뭐야. 자, 연습 문제 7번 봅시다. 자, 기억공부터 볼게요. 기억공 보게 되면 빨리 합니다. 자, 그럼. 야, 18분까지 됐잖아. 빨리 하죠. 기억공 봅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 명제에 대해서 역과 대우가 모두 다 옳은 것들을 계산을 찾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명제부터 보세요. 야,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얼마 돼야 되는 거야? 0. 0, B도 0.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A도 0, B도 0. 맞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앞에 거이면 뒤에 거 일단 얘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맞지? 그러면 대우라고 하는 애는 참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애가 참이면 너 되게 야무지게 먹는다. 기존에 있었던 애가 참이면은 대우도 당연히 참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바꿔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애 순서 한번 바꿔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이다. 맞는 말이지. 그치? 어차피 a는 0, b는 0. a는 0, b는 0. 맞는 거잖아. 그래서 역도 참이다. 얘는 맞는 거다. 자, 그 다음 니은본 보도록 할게요. 야, a가 1보다 크대. b가 2보다 크대. 그러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명제가 참입니다. 따라서 대우도 참이 되겠죠. 자, 이제 역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면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3, 5. 5가 아니고 6.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두 개 더하면 3이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큰 건 맞지. 근데 걔네들은 이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역관계는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적어주게. 역을.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없어요? 역 알겠어? 순서 바꾼 거?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적어줄게. 어쨌든 자,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다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이 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여기야. 이 관계가 성립하냐는 거야. 근데 반례가 존재하잖아. 마이너스 3, 6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 포함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틀렸다라는 거야. 여기 틀렸다. 그러면 니은번은 틀린 거다. 답! 얘 봅시다. a, b가 1보다 크면은 a가 1보다 크고 또는 b가 1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요? 왜? 아니죠. 반례가 존재합니다.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은 틀렸죠. 반례죠? 그러면 얘는 대우 자체가 틀려 먹은 거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게 거짓이니까 대우도 거짓이다. 얘는 역 볼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번이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다음 연습 문제 8번. 자, 기차놀이 들어갑니다. P이면 not R이야. Q이면 R이래. 자,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연결고리를 시킬 만한 애가 있나요? R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R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얘랑 똑같은 거 있잖아. 대우. 위치 바꾸면서 부정시키는 거.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가 not P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똑같은 거잖아. 그지? 왜 또 멍해졌어? 아니야? 저기서 아주 사랑을 하시더니 둘이 껴안고 막 개이 새끼. 이제야 존중해줘야지. 왜 끄덕거리고 있어? 왜? 자, 그러면은 R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야, Q라고 하는 게 R이래. 근데 R이면 not P래. 연결됐다, 그지? 자, 1번부터 해서 만족되는 거 한번 봅시다. 야, P이면 not Q이다. 맞는 말일까? P이면 not Q이다. 맞는 말이야? 자, 봐봐. 지금 여기서 관계는 Q이면 not P가 됐잖아. 그지? 근데 얘랑 똑같은 건 뭐라고? 대우. P이면 not Q가 된다고. 1번 맞네. 뭔 말할? 2번. Q이면 P이다. 야, 얘는 Q이면 not P야.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2번은 땡. 3번. not Q이면 not R이다. Q이면 R이다라며. 얘에 대해서 대우를 사용하면은 not R이면 not Q라고 적어줘야 된다고. 3번도 틀렸어.
R이면 P이다 당연히 나타낼 수 없고요. R이면 Q이다 화살표 방향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다음 이제 실생활에 대한 활용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9번이고요. 자, 여학생이면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대요.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가번에 있는 이 조건을 여학생 화살표 아이스크림 뭐 동그라미 좋아한다. 뭐 그 마음대로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나번은 남학생은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남학생은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건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때 항상 차린 거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학생은 피구를 좋아한다. 여학생은 피구를 좋아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 한번 같이 보자. 여기에 있는 애는 확실하게 참인 녀석들이야. 그지? 얘랑 똑같은 거는 대우라고 했지. 자, 여기에 대해서 대우를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에 대한 반대는 피구를 좋아하면은 남학생이 아니다 라는 게 되니까 남학생이 아니면 뭐야? 여학생이지? 문제 풀 때는 이분법적으로 봐주세요. 남학생이 아니다. 외계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구를 좋아하면은 여학생이다 라는 거야. 자, 근데 얘 보세요. 여학생이면 피구를 좋아한다.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역관계이기 때문에 거짓찬 판단을 못해요. 대우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릅니다.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남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남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재원아, 너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그럼 틀렸지? 미안해. 자, 남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는 애가 위에 있는 애잖아. 얘에 대해서 대우 한번 적어봅시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에 대한 반대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여학생이 아니야. 그러면 남학생이야. 근데 2번 조건 봐봐. 남학생이면 아이스크림이 아니다. 얘는 역관계지. 참거짓 판단이 안 돼요. 2번 아닙니다. 알겠죠? 다음 3번. 자, 3번 보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면 피구를 좋아한다 라는 건데, 자, 봅시다. 야, 피구 좋아하는 거랑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잘 봐. 지금 피구 좋아하면 여학생인데 여학생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3단 논법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3단 논법 아래쪽 공간 좀 이용해서 적어볼게요. 피구를 좋아한다면 여학생인데 여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야. 즉, 피구 좋아하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건 맞아. 맞니? 근데 두 개 위치 바뀐 거는 몰라요. 알겠니? 그래서 3번은 또 모르는 거예요. 다음 4번.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적어놨네. 피구를 좋아하면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 맞는 말이죠. 다음 5번째. 핸드 꺼져봐. 5번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여학생이다 라는 건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으면 남학생이죠? 틀렸죠? 5번 아니고 4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들어갑시다. 실전 문제 들어갑시다. 야. 야.
아, 칠판도 그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 지우기기는. 이거 못하. 아, 괜찮아. 사람 이거. 응? 빨리 줘. 얘 좀 달라잖아. 아, 태호 거였어? 자, 시즌 1번 봅시다. 시즌 1번 보게 되면은 문제같이 읽어볼게요. 실수 x에 대한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제곱 이라고 하는 애가 2k-3보다 크거나 같다. 얘이다. 다음 얘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에 대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야. 자, 모든 나왔다, 그지? 다시 한번 복습하자. 이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만족돼야 돼. 전부 만족돼야 된다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돼야 되는 거야. 정리 한번 해볼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왼쪽으로 넘겨봐.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된다고 하니까 얘는 항상 성립이 돼야 된다고. 재원아? 아니, 승현아? 네. 자,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항상. 그러면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가 되면서 우리가 했었던 전략 어떤 거? 2차 분식이 풀이가 되면서요. 얘 어떻게 풀어내야 돼? 묶어서. 묶어서? 아닌데? 판별식이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2가 응.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X축에 있을 때 이 참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랑 같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 판별식 적어봅시다. X계수는 짝수입니다. 짝수 판별식 적어요. 절반 제곱하면 4K제곱 빼기 AC 그러면 3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정리합니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K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로 가능한 가장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3 그러면 라지 m 빼기 스몰 m 4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 까먹었으면은 제발 공수원 복습하시라고요. 공부해라. 자, 시점 문제 2번. 아, 뭐 개별적으로 풀고 있는 교재 지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저기 그 교재 사이트 보면은 사진 올리는 게 있어요. 사진 첨부해서 올려주면은 제가 그거 보고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딱 시점 문제 2번 들어갑시다. 시점 문제 2번 보게 되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다음 5보다 작거나 같은 얘인 어떤 실수 x야. 어떤 실수 x. 야, 모든 대신에 이제 어떤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어. 다시 한번 복습. 어떤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만 있으면 돼. 단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오케이. 꼭 기억해놔야 된다. 얘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8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자, 여기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봐야 되거든. 자, 결국 2차 부등식이야.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에 있어서 이 구간 내에 해가 단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잘 생각해보자. 2차 부등식 풀이를 할 거야. 저기에 해를 찾는 경우야. 그러면 2차 함수로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한 축 민지? 2차 함수 축 얼마야? 레전드. N 8 마이너스 4. 세윤아? 2차 함수 축 얼마야? 축 4. 그치, 4지. 그치? 그러면 4라고 하는 애가 축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x 범위가 2부터 해서 5까지겠다. 그치? 그럼 5는 4에서부터 얼마 안 떨어진 녀석일 거고 2라고 하는 애는 4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니까 5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멀리 떨어지겠죠.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2부터 해서 5까지 여기 영역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해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하나라도. 자, X축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X축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니? 여기선이야. 그래야 X축이 단 하나 맞나. 얘보다 위쪽에 X축이 있다면 만족되는 거라고. 알겠니?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가 되어야 할 거냐? 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 결과는 4 빼기 16이니까 n-1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2,n-12라고 나타냈을 때 n-10이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0이 되거나 양수가 되면 x축이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n-12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나타내지면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n값으로 가능한 거는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n에 대한 최소값 12하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죠. 결국에 또 2차 부등식이죠. 얘가 안 되면 공수2도 안 됩니다. 부등식 파트 놓치신 분들 꼭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요. 이제 부등식 배우는 파트는 없어요. 학년 올라가서 복잡한 삼각함수하고 저기는 다항함수하고 같이 결합되면 너네 머리 터져요. 분필도 터졌어요. 실전 문제 3번 들어갑시다. 자, 실전 문제 3번 보게 되면요.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8 이하 자연수 1, 2, 땡땡땡 8 적어 놓을게요. 다음 조건 P라고 하는 애가 X제곱 얘가 2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조건 Q, 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뭔지 모르겠어. 일단 진리집합을 나타내는데 P이면 Q이다. 얘도 만족되고요. not P이면 not R이다. 얘도 모두 다 참이래. 이때 두 집합 Q, R에 대한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야. 잘 봐. 야, Q라고 하는 애랑 R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얘를 직접 계산을 하라는 뜻이거든. 자, 이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P면 Q이다. 다음 얘네들 not P면 not R이다. 뭐 잘못됐냐? 아, 감사합니다. 예, R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P면 Q이다. 먼저 Q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Q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P에 대한 원소들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네들부터 풀어내야 되겠네.
얘네들 계산을 하게 되면요. x라고 하는 애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 집합은 자연수예요. 1부터 8까지요. 그래서 라지 P라고 하는 이 집합 자체는 1부터 4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Q라고 하는 애는 P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Q로 가능한 개수는 몇 개야? 16개. 2의 4제곱, 즉 16개죠. 그 다음입니다. not P라고 하는 애가 R에 대해서 포함이 되고 있어. 야, not P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애니? 1, 2, 3, 4 제외하고 5, 6, 7, 8. 그러면 5, 6, 7, 8이라고 하는 애를 R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네. 그럼 R이라고 하는 원소 총 R 집합 총 몇 개 가능해? 얘도 2의 4제곱이죠. 4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상 Q, R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Q, R은 얼마? 순서상 개수 몇 개가 나오겠니? 256. 그렇죠. 2의 8제곱 되면서 256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안 되는 부분, 경우의 수 안 되는 거고요. 집합 부분 약한 겁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 약한 거 어떤 걸로 보충해야 돼? 공수원이야. 명제가 공수원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온다고. 공수원 까먹은 거 있으면 보충해놔야 돼. 라스트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4번 들어가도록 하죠. 시점 4번 보게 되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4번 0이라고 하는 이 집합이 A에 대한 부분집합이고요. 이 A에 대한 부분집합은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나번 조건 A제곱 빼기 2라고 하는 애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면 얘이면 A라고 하는 애도 A에 대한 원소가 아니다 라는 조건이 나번에 들어가 있고요. 다음 다번 조건을 보시게 되면요. NA라고 하는 애가 4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나번 조건이 꽤나 복잡해요.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가 아니면 A라고 하는 애도 원소 A에 포함되지가 않는데요. 지금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사고 과정이 꼬여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전부 다 긍정으로 다 바꾸세요. 자, 얘네들 긍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얘랑 똑같은 거는 역, 대우 중에서 어떤 거라고? 대우라고. 똑같은 거는 대우라고. 그러니까 위치 바꾸면서 부정시킬 거야. A가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에 대한 부정은 A라고 하는 애가 집합 A에 대한 원소다로 바뀌죠. 얘이면 여기에 있는 애 부정시켜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이다 라는 걸로 바뀐다고. 그래서 긍정으로 바꾸면 좀 쉽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수능에 대해서 핵심 개념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바꾸면 뭐가 편하냐? 야, A라고 하는 애가 0이라고 하는 애가 A 집합에 대해서 원소로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 그지? 들어간다고. 근데 나번에 주어진 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들어간다로 바꾼 겁니다. 0이라는 저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0이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해서 포함이 됐다, 그지? 그러면 0제곱 빼기 2라고 하는 것도 원소로 들어가야 돼. 그럼 A라고 하는 원소로 들어가는 애가 일단 0, 그리고 마이너스 2가 포함됐다, 그지? 다음, 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도 A 집합의 원소래.
그러면 마이너스 2제곱 빼기 2라고 하는 애도 원소로 들어간다고. 4 빼기 2다, 그지? 2라고 하는 애도 원소로 들어가. 다음 2라고 하는 애가 원소로 들어갔어. 그러면 4 빼기 2가 되면서 2. 한 자리가 비네. 그지? 자, 이 한 자리가 비는 거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이 대우에서 정답률이 60%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 과정까지 풀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과정에서 또 떨어지는 게 한 정답률 한 15%로 예상합니다. 너네 학교에서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낼 거냐? 여기에 들어갈 녀석을 내가 K라고 하는 문자로 하나 잡아볼게. 여기에 새롭게 들어갈 애가 K야. 야, 그러면 이 K라고 하는 애가 원소니까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도 원소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원소로 들어가는데 얘가 0이 된다면 K 들어가고 끝이잖아. 그래서 얘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방정식을 풀게 되면 K라고 하는 애가 풀마 루트 2가 가능하죠. 즉 K라고 하는 애가 루트 2라고 한다면 0이 돼서 집합 4개, 아니 원소 4개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 루트 2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 0이 되니까 원소 개수 4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이제는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넘어갑니다. K제곱은 0이다. 그러면 얘는 K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근데 문제가 있어. K가 0이 돼버리면은 원소 개수가 3개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번째는 원소 개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그럼 2가 되는 경우에는 어떨 건데 얘네들 넘어가서 정리하게 되면은 K라고 하는 애가 풀마 2가 되겠죠. 근데 얘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K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원소가 3개 되고요. 2라고 해도 원소가 3개죠. 똑같은 이유로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났나요? 남았어요. 네 번째.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K라고 하는 애. 얘가 된다면 어떨 거냐. 자, 이거 넘겨서 정리하시게 되면 K라고 하는 애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근데 2라고 하는 애는 이미 포함됐으니까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이 원소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똑같이 원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K값 마이너스 1 가능하고요. 풀마 루트 2 가능합니다. 그래서 K값으로 집합 A로 가능한 거는 K값 3개, 즉 3개의 집합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예요. 이게 실전 문제 4번이고요.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시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1등급으로 충분히 들어가요. 진심. 알겠죠? 자,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라이트 꺼내보시죠.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